안녕하세요, 오독입니다. 네, 제가 계속 어제 영상부터 어떻게 매수 관점으로 보는 이유, 그리고 다음 주도 계속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또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전체적인 시황과 함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일단 먼저 제일 중요했던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가 4.5를 넘으면 연준 풋이나 트럼프 풋이 나올 수 있다.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렸고, 어제 또 4.5에 발작을 했을 때 연준에서 좋은 말을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좀 꺾이는 모양이 나왔고, 30년물도 5% 가까이 갔지만 5%를 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트럼프 정부나 연준에서 이 부분에서 계속 막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더욱더 강경한 관세 정책을 행할 수는 없고 이거를 막 억제해야 된다. 또한 증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고, 증시가 이로 인해서 떨어진다기보다는 오르지 못하는 이유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일도 60불을 지켜주는 게 좋다. 그래서 다시 다행히 올라온 상태고, 엔화도 이제 저번 엔캐리 사건이 있었을 때가 한 142, 3불이었기 때문에 이 143으로 올라와서 결과적으로는 148까지 가면 좋겠지만, 현재는 달러가 지속적으로 100 아래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약세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달러가 지수가 100 위로 하루빨리 올라와야지만 이 부분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시 지수로 보겠습니다. 네, 지수를 보면은 어제는 옵션 위클리 만기로 인해서 멤버십 분들에게는 18,000에서 18,800에서 횡보하는 움직이지만 추세가 상승 추세 안에 있고, 현재 여기서 이탈을 하게 된다고 했을 때 빅스가 높기 때문에 빅스가 50 근처로 가게 된다면 추가 매수를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삼각 수렴에서 1시간 봉으로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꺾이나 했지만 시간봉 내 마감봉이 다 밑꼬리를 들고 올렸고, 여기서는 지지를 받고 마지막에 이제 상승 마감을 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연준풋도 한번 있었어요. 그 연준풋을 보기에 앞서서 전체적인 시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먼저 은행들 실적이 나왔죠. 은행들 실적, 블랙록, JP 모건, 웰스파고, 그다음에 모건 스탠리 나왔는데, 은행주 실적들이 잘 나왔다. 전반적으로 괜찮게 나왔고, 대부분 JP 모건에서는 이제 대부분 관세를 경계하는 모습, 그다음 충당금을 늘려서 경기 침체에 대비 중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은행 그 주들이 오르는 모양을 보여줬고요. 프리장부터. 그다음에 블랙락에서도 모건 스탠리에서도 투자 심리가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걸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어닝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가이던스 부분에 있어서 다들 관세 때문에 좋게 내진 않았고, 이건 지켜봐야 하고 이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중이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증시에 악재로 작용하진 않았고요. 이게 또 이제 호재로 크게 작용했다기보다는 그냥 안도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목요일 금요일 CPI와 PPI가 나왔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데이터에는 매우 호재인 데이터였어요. 근데 이 떨어진 정도가 과했다. 네, 어떻게 평상시 같았으면, 관세가 없었으면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금리 인하를 가능하는 데이터죠. 그래서 이렇게 한두 번만 더 나오면은 연준이 강하게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모양이 나올 수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증시가 오르지 못한 이유는 이 서비스 가격의 하락을 보면서 소비자들이 지출 감소가 우려가 됐고, 그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아닌가라는 우려가 발생됐습니다. 또한 이 소비자 심리 기대 지수가 매우 하회를 했고요. 인플레이션도 올라갔습니다. 네, 하지만 이거는 소프트 데이터라서 연준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다시 떨어지기보다는 이미 주식에서는 이게 이제 내성이 생겨가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크게 하락을 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가장 중요했던 게 이 채권인데요. 채권이 4.5, 4.9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높으면 위험하다. 그래서 연준 국제금리가 더 발작하면 트럼프 풋이나 연준 풋이 나올 것 같다라고도 영상에서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게 당장 증시에 악재를 끼친다기보단 증시가 당장 오르지 못하는 이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제 개별주들과 지수 다음 주 이제 위클리 새로운 만기와 월물 만기를 봤을 때 조금만 뭔가 잘 나오기만 한다면은 이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추매 관점으로 보는 게 맞다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옵션 베팅이 많더라고요. 상방종이 원래 이제 감마값과 델타값
기술까지 같이 괜찮으면서 최근에 하락일 때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좀 바뀌어가지고 상방이 이제 좀 더 사람들이 기술적 반등을 보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어제 중간에 보스턴 연은 콜린스 총재가 나와서 상황이 무질서해진다면 중앙이 개입한다는 연준 풋의 가능성을 열어두었고, 유동성의 우려가 아직은 없지만 개입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거기다가 3월 이제 미국 정부 지출이 나왔어요. 예상 적자가 1605달러로 나왔습니다. 추정치는 1450달러인데, 네, 그러면 적자가 더 나왔다. 지금 근데 트럼프는 뭘 해야 된다? 적자를 줄여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채 금리의 상승은 트럼프에게 압박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하원에서 감세 법안도 발의를 했죠. 그래서 이게까지 통과가 된다면은 더욱더 적자가 발생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 국채 금리의 발작은 트럼프가 관세를 유예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더 신빙성을 실어줍니다. 근데 거기다가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자꾸 자기가 이제 자존심이 있는 이제 채권 시장이 채권 시장 때문에 90일 동안 상호 관세를 연기한 게 아니고 채권 시간에 잠시 문제가 있었지만 자기가 이걸 해결했다고 얘기할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 자기가 쫄았다는 얘기는 하지 않죠. 쫄보가. 하지만 지금 거기에다가 지금 중국과의 무역세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하면서 최소 10%의 관세 기준 지금 잡혀져 있는 거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 낮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채권이 다시 한번 또 이제 다시 또 떨어지면서 증시가 다음 주에 또 반등이 이루어지는데 좀 발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건강검진 웬 건강검진? 이 건강검진은 아마 관세 건강검진 아닐까요? 네, 그때 순간 자기 건강검진인 줄 착각했네. 네, 그래서 이 일요일에 발표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빅스를 보시면은 빅스가 위클리 만기 이후에 프리미엄을 녹이는 작업이 조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세가 이제 더 튀지 않고 계속 좀 더 내려가면서 좀 꺾이는 모양을 봐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 4월 16일 위클리 만기를 보면은 42 부근에 콜월이 있고 27 부근에 풋월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콜이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미결제 약정이. 그래서 여전히 이제 20 아래로 크게 내려갈 확률은 아직 낮다고 보고, 하지만 지금 41을 넘는 모양이 나올 때마다 추매를 하면은 이제 내려올 때 큰 수익을 어느 정도 얻을 수 있다. 이제 이따가 좀 이따가 이제 그 지수를 통해서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 빅스가 또 한 28분까지 온다면은 일단 콜이 많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계속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장기로 가져가는 거 아니라 단기로 가져가시는 것들은 이제 수익 실현을 또 하고 또 튀면 다시 사고 하시고, 장기로 가지고 가시는 것들은 지금 계속 추매를 하는 게 낫다. 하지만 저는 이번에 상승 자체가 상승 완전 추세로 전환되기보다는 기술적 반등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꺾일 걸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존 계좌의 물을 타기보다는 새로운 계좌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만드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좌 자체를 새로 들어간 것들은 새로운 계좌에 들어갔고, 단기 거래는 선물 매매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네, 다시 지수로 돌아와서 전체적인 흐름을 볼 건데, 지금같이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이 파동이 완벽하게 깔끔하게 잘 안 맞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파동 관점에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파동 관점에서 한번 보면 지금 현재 이 파동은 이렇게 세 번째 ABC에서 이렇게 5개의 파동을 마무리하고, 그래서 첫 번째 이 ABC가 나가는 모양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이 부분이 5개의 파동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일 수 있다. 아니면 왜냐면 여기서 만약에 꺾여서 더 내려가려고 했으면 이 부분이 ABC로 작용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내려가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 그럼 저점을 갱신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황을 봤을 때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그걸 더 강경책으로 더 끌어내리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파동상으로. 그래서 파동상으로는 나올 수 있지만 지금 이 부분보다는 지금 단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5개의 파동으로 마무리를 하고 새로운 ABC로 반등을 주는 모습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단계적으로 크게 본다고 하면은 배열로 봤을 때 우리가 최대 2100 부근, 2만 부근까지죠. 여기까지도 예상할 수 있는 기술적 반등이 되겠다. 하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거쳐야 될 부분이 당장 이 19,500, 500 부근의 매물대를 보면 이 어제 막힌 부분이 19,000, 18,800이죠. 이 매물대를 뚫으면 다시 한번 19,500을 도전할 거고 이 추세 안에서 움직인다고 하면은 이 ABC의 반등 자체가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이 과정에 다이렉트로 이렇게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부분 29,500 다시 돌파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추세의 끝부분을 돌파하는지 보고 지지된다 그러면 2만, 그래서 이 부분에 여기 19,500까지 가면 약간의 부분 익절을 하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걸 확인한 다음에 추매를 하든 아니면 기존에 있는 물량을 한 2만 부근에서 익절을 하고 그 다음에 지켜보겠다. 더 큰 상승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 왜냐면 여기 주봉 빗각이 있는 자리죠. 여기서 한번 예전에 QQQ 494 부분에서 맞은 부분, 아마 여기는 QQQ 400 부근이 490 부근이 되겠죠. 근데 여기는 강한 그 콜옵션이 물려 있다. 그래서 여기는 현재 쉽게 돌파하기 어려울 거다. 또한 여기에 매물대가 이쪽 부근에는 이제 쌓여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19,700 부분, 이 라인 부분부터는 뚫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일맥상통하는 부분은 가상화폐에 있어요. 가상화폐도 어떻게 된다? 제가 눌림을 받을 거다. 최근 어젠가 엊그제 영상에 전체 공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멤버십 영상이 아니라 오르고 83,000까지 가고 나서 눌림이 나온 다음에 84,000까지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하게 84,000을 찍고 내려왔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가 매물대가 많은 자리이기도 하고 지금 가상화폐 자체가 거래량을 봤을 때 왜 꺾이는 것보다는 상승을 보았느냐. 이 지금 이 빗각 라인에 3번을 부딪혔을 때 2번 양봉을 세울 때 거래량이 2번이나 터졌다. 그러면 매집이 들어온 거다. 그러면 여기를 꺾이기보다는 더욱더 이 마켓 메이커들이 상방을 보는 힘이 세다. 그래서 당장은 여기에 매물대에 부딪혔지만 여기서 그래서 부분 익절을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부딪힐 확률이 높으니까. 하지만 다시 한번 돌파를 할 수 있는 모습이 나오고 여기를 이제 저항이 아니라 지지가 된다 그러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고요. 이 국채 금리에 대한 심리에서 국채 금리에서 피해 나온 금액이 나온 자본이 비트코인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은 네, 아주 괜찮은 상황이다. 이제 좀 쫄 필요는 없다. 여기서 이제 매집이 나왔으니까.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쪽도. 그래서 네, 다음 주는 계속 좀 상승을 랠리를 이어가지 않을까 보고 있다는 점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하고 이제 개별주들 조금 간단히 보겠습니다. 네, 먼저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는 어제 멤버십 부분에서 코럴이 당장 위클리 만기가 113에 100에 있기 때문에 이 부근 106.5에 있지만 감마가 좋기 때문에 여기서 큰 움직임을 방하지 않을 것이다. IB 랭크도 좀 매우 낮은 편이었고 내재 변동성이 낮기 때문에 큰 움직임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큰 움직임 없이 다행히 110 부근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가 장기적으로 옵션과 감마 값들이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좋게 포지션이 되어 있다. 그래서 따라서 현재는 저는 120까지 120이 어떻게 보면은 120 부근 117 부근이죠. 네, 여기까지 일단 다시 한번 도전을 할 수 있다. 117 부근이 아니라 네, 여기 네 119 120 부근까지 다시 한번 트라이하는 모습이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어제도 이 라인을 지켜줬죠. 그래서 이 다음 주에 올라가는 모습이 120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지금 다음 주 이 반등에 조금 괜찮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계속 지금까지 이제 기준점은 107 라인, 이 107 라인이 우리에겐 계속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매수 접근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이 107 라인을 기준으로 다시 매수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100 라인이 한 17,600이기 때문에 우리의 최종 지금 현재 방어선은 이 100 라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매수 접근을 하셔서 조금의 수익이라든가 아니면 장기적으로도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번 반등 이후에 이제 제가 나중에 이제 추세선으로도 보여드릴 텐데 하고 나서 다시 한번 꺾일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이 4월은 계절성으로 일단 반등의 시너지를 보여줄 걸로 보입니다. 네, 다음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도 똑같이 콜월 260에 230 불월, 그 다음에 엑스펜 245. 네, 그리고 장기 다음 그 옵션 값들이 동일하게 콜 옵션들로 감마 값이 괜찮기 때문에 매수 우위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멤버십에 이제 그 디테일한 영상에서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질 수 있고 거기까지 떨어진다면 다시 안 올 기회다, 그래서 계속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는 영상을 또 제작해서 공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매수 우위로 계속 보고 있고, 어제 테슬라가 다른 그 기업들에 비해서 약세를 보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영DT와 밑굴림 옵션 자체가 어제 테슬라는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풋옵이 너무 많았다, 그래서 거기다 그 이 부분이 주가 상승을 억제하였고, 그 다음에 최근 목표가 하향 소식이 있었습니다. 계속 모든 그 목표가를 내는 애널리스트들이 계속 하향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그 횡보장에서 갇힌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옵션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관세 때문에 곧 실적이 나오잖아요. 가이던스가 좋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실적 우려도 있고, 하지만 제가 최근에 250을 돌파해서 지지하는 게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245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래서 250보다는 245 이탈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245는 계속 꼬리 달고 올라오면서 지켜주려는 모습이 나왔다. 그래, 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일봉으로 봤을 때 테슬라가 이 부분에서 네, 평소보다 거래량이 이 부분에, 이 박스 부분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 네,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 그럼 여기서 이 거래량이 터졌다는 거는 매집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이 사고팔고를 많이 했지만 여기서 결국 사람들이 그 거래량이 많아서 누군가를 만약에 상당한다 그러면은 매집이 많아졌다. 그러면 올라가게 되면은 여기가 강력한 이제 지지라인이 될 거다. 하지만 떨어지게 된다면 다시 저항이 되겠죠. 그래서 좋은 구간,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떨어지더라도 이 내려갈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다. 네, 많지 않다. 한 20% 최대 뭐 20%까지도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러면 이 20%를 견뎌내고 모아 간다면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라인은 최소 66%에서 더 간다면 80%까지. 지금 당장은 저는 한 이 아래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한 60%, 지금 기준을 한다면 40%. 네, 그렇기 때문에 손익비가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 그리고 베팅해 볼 만한 구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당장 다행히 어제 245 이 부분을 지키고 다시 252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다음 주도 올라갈 수 있는 모양이 나온다. 그리고 여기도 똑같이 5개 파동이 나온 상태에서 바닥으로 따진다고 하면은 이렇게 올라갈 수 있고, 이 부분이 어디죠? 정확하게 290 부근이다. 290 부근은 어떻게 된다? 일봉 200일선이다. 절묘하게 겹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죠? 네, 분할 익절을 해야 된다. 그러고 나서 돌파하고 지지가 나오면, 돌파 후 지지가 나오고 올라간다 그러면 다시 추매를 한다. 로스컷을 잡고, 만약에 단기로 들어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래서 장기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부터는 기술적 반등이 좀 더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계속 매수 관점으로 가져가라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일단 오늘 이렇게까지 보겠고요. 네, 주말간에는 이제 멤버십 분들에게 다른 개별주들과 또 좀 더 디테일한 설명을 멤버십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한 주도 변동성 큰 장에서 모두들 고생하셨고요. 네, 앞으로 또 조금 이제 괜찮은 흐름을 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아직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가 추세가 전환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레버리지 기존에 그러니까 좀 고민 중인 거는 애매한 레버리지가 이제 본전이 오거나 해서 애매한 구간에서 한번 꺾일 수가 있어서 이제 기존에 있는 물량들을 좀 덜어내긴 해야 되는데 물을 타서 덜어낼지 이런 부분이 조금 고민이 되는데, 여러분들도 나중에 좀 올랐을 때 기술적 반등이 조금 갈 수도 있고 좀 강하게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서 포모를 느낀 시장 참여자들이 좀 더 사게 만들고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꺾이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좀 이제 가면서 봐야 되지만, 개인적으로는 지금 여기서 아예 추세 이탈, 추세 전환으로 이 상승으로 보기에는 아직까지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과정이 조금 더 변동성으로 지저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좋게 팔로잉 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말간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